이어서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추석 전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또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인정된 불체포 특권이 무엇인지, 또 이런 특권은 왜 인정되는 것인지와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움직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추석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아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 입에 오르내린 가장 큰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고, 이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시장이던 시절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음. 검사 사칭 이런 그 의혹에 관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추석 직전에 하였고요. 네. 이것은 거의 2년간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이 준비해온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도 142페이지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속영장 청구서는 이렇게 긴 일이 잘 없거든요. 네, 네. 그럴 만큼 검찰이 공을 들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검찰이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상 최초의 사건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체포동의안 가결이 돼서 9월 26일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라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이 재판도 9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맞아요. 하고, 결국 다음날 새벽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영장 청구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그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어서 가결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그 함부로 체포나 구속할 수 없고 이런 국회 동의 절차를 얻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쉽게 하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헌법이 직접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헌법이 직접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헌법 4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국회의원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국가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이고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정부나 행정부가 부당하게 압력하는 그런 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적 결단으로 이런 보호 장치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그 현대사와도 좀 관련이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군사 정권 때에 그런 소위 정치 검사를 이용해서 정권의 입장과 반대되는 국회의원들을 좀 마구잡이로 뭐 구속을 하고 기소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이런 불체포 특권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수사나 기소라는 것이 정말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기보다는 네. 때로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일이 많았었죠. 우리가 많이 보아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 군사 정권 시절에 그러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헌법적 결단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역사에 따라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국회의원에게 이런 특권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것의 시작이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절대 군주인 국왕에 대항하여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획득한 특권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네. 지금은 집행부에 의한 불법, 부당한 탄압을 방지하여서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과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데 그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특권이 아닌 국회의원이라는 기관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또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또 하기도 맞았어요. 했었는데요. 네. 이게 저 개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 네. 국회의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주어진 헌법상의 특권이잖아요. 음. 그래서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 그 동의안 표결 안 붙이고 그냥 영장 심사 받으러 가겠다. 예. 혹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돼도 영장 심사 그래도 내가 받으러 갈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포기 선언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그 이재명 대표가 포기 선언한 것은 네. 어떤 의미냐면 아까 불체포 특권은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회기 중에만 인정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만 인정되는 특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영장 발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네네.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 회기 중에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기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도 체포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뭐 체포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잖아요. 네. 근데 회기가 아니에요. 회기인 기간이 아니면은 급하게 국회 임시회가 소집이 됩니다. 우리 국회 회기는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니라 9월 1일에 정기 국회가 한 번 열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1년에 6번 정도 네네. 주로 짝수월에 1일에 임시회가 열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추가로 임시회는 언제든지 제적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체포 구속을 막기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들이 네네.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방탄국회라는 맞습니다. 운명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도 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그때도 임시회 소집이 됐었고 그때는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서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일자 이번에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고 이것은 회기가 아닌 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국회 임시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네. 국회 임시회 소집을 하지 않으면 뭐 동의 국회 가결 부결 없이 영장 칠 수 있는 거니까 국회 임시회 소집하지 않겠다. 그리고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그런 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열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포기가 예,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정기 국회 시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네. 그 포기 선언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선언했지만 검찰은 유독 정기 국회 9월 1일에 매년 열리는 예. 정기회 기간 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기 중인 이상 아까 개인이 포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을 수 없겠고 의외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동의하는 가결 결정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야당 대표가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까지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법원이 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한 범죄가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은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 포기 선언을 할 정도로 국민의 법 감정상 또 뭐 군사 독재 시절을 이제 벗어났으니까 네. 그런 이상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좀 없애자 이런 목소리도 최근 들어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른 나라 입법내에 비추어 보아도 우리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조금 더 강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의 의원 면책권이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발언하거나 국회에서 발언하거나 이렇게 의결에 참여하는 의사 표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럴 경우에 그런 발언 행동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것 이상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은 국회의원이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그 특권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 범죄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군사 독재 시절을 지금은 어쨌든 벗어났으니까 이 불체포 특권은 이제 없애자라는 움직임과 목소리는 계속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보니까 지금
이번 일들을 통해서 영장이 청구되면 임시회 소집을 제한시키는 법률도 한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선거철만 되면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만큼 또 사회 법감정도 분명히 변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씩 완화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선거용 도구가 아니라 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